네, 이번 사고, 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붕괴된 현장을 보니까 약간 좀 가건물 같은 느낌이 나던데 네. 이게 PEB 구조로 설계됐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네.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외벽을 설치해서 건물을 완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EB 공법이라는 것은 기둥을 강철로 골격을 세우고 그 가운데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이제 조립식 그 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서 만드는 게 PEB 공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철로 만든 기둥이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디느냐에 이 건물의 어떤 설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은 아무런 하중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일각에서는요, 건물의 그 구조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게 H빔인데, 네. 이 H빔이 정품이 아니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 H빔이 지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H빔이 설계할 때 규격을 조금 축소했거나 또는 하중 조건을 잘못 고려해서 아마 설계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했거나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조금 다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기둥이 없는 구조는 지금 다른 강당이라든지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꼭 이 사고 원인이 이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넓은 내부 실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기둥을 설치를 하는데 이 트라스 구조, 그래서 상판, 그러니까 지붕 같은 데는 그러니까 기둥을 서로 엮어서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트라스 구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데서 보는 구조물하고는 상당히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리조트 강당 건물인데 네.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고 이런 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현재 설계가 지금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가건물을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공사비 절감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공기 단축도 있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설계가 아마 잘못돼서 붕괴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젯밤에도 보면은 이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500~600명이 들어가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음향 시스템도 틀고 콘서트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구조의 건물들, 가건물 같은 경우는 창고라든지 뭐 경납고 이런 위주로 보통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붕 부분에 트라스 구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눈과 같은 하중이 건물 위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그런 어떤 구조물이 부실하게 됐거나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참 이번 사건 너무나 황망한데 사실 어떻게 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주 지역이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방관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울산 지역의 적설 하중, 그러니까 눈이 이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1입방미터, 1m 되는 데에 50cm 정도 눈이 쌓이는 것을 견디게
되게끔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0cm예요. 50cm. 네, 네, 약 50cm 정도 됩니다. 예. 계산해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온 게 한 50cm 언저리에 왔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안전치를 줍니다. 이와 같은 가금물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안전치를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설계 기준만큼 눈이 왔는데 무너졌다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실 설계지 않느냐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정밀 구조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면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눈 하중, 적설 하중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기둥을 만드는 H빔 또는 강철이 규격보다 미달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적설량으로 봤을 땐 충분히 이 정도는 견디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걸로 봐서는 아마 네. 자재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근데 최근 경북 지역에 보면은 공장 건물이 이 비슷한 게 지어진 공장 건물이니까 네. 그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 지붕이 무너진 경우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좀 이 유독 어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제재라든지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규정은 저희 울산 지역에 50cm 정도 눈에 견디게끔 한 것은 어느 정도 뭐 합리적으로 봅니다만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설계 지침으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상 기후에 의해서 홍수, 적설 등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 또는 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